비트코인은 46,000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3개월 걸린 거거든요. 돈의 속도, 그게 비트코인이 엄청 빨라요. 금이나 뭐 부동산하고 비교도 못하죠. 여기에서 2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 기준으로 2억 정도 되겠죠. 제가 가장 투자를 못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빨리 팔았을 때지 너무 늦게 샀을 때는 아니었어요. 너무 늦게 샀다고 느꼈을 때는 그게 시작이었을 때가 많았고요. 1억 원이 110억 원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매도 타이밍 같은 거는 잡으면 안 됐죠. 단타를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1000비디아 거의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AI 기술의 어떤 진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러면은 이 가격은 다 오른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비슷하게 해볼 수 있어요. AI가 지금 구글 트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그래프로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트렌드라는 게 한 번 특정 임계점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관심받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챗GPT라고 하는 어떤 툴로 본격적으로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1000비디아까지 가면은 끝이다, 다 올랐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트렌드를 봐야죠. AI라는 게 정말 이게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사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1억을 찍어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사면 너무 늦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사는 거는 아무튼 저 사람들보다 계속해서 언더퍼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제 친구들, 뭐 지인들 다 합쳐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다락같이 오를 때는 누구나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가격이 또 막 떨어지면은 아무도 투자 안 하는 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음을 가지면 돼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우량 자산이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고 가격이 빠질 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잘 됐다, 내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채택된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통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관심이 늘어났는데도 아직도 미국 전체 성인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또는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10%까지 내려갑니다. 또 가격이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10%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의 비트코인 업계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속상했을 때, 제가 가장 투자를 못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빨리 팔았을 때지 너무 늦게 샀을 때는 아니었어요. 너무 늦게 샀다고 느꼈을 때는 오히려 늦지 않았을 때가 많았고요. 그게 시작이었을 때가 많았고요.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너무 빨리 팔았을 때가 항상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이제 후회가 막심했을 때가 2017년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2천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고 그때 갑자기 100분 토론에 유시민 전 장관과 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뭐냐, 튤립 버블이냐 뭐냐 하면서 막 이제 설전을 벌이고, 그때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비트코인을 그보다 조금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너무 빨리 팔았어요. 2천만 원까지 갈 줄 당연히 모르고 몇백만 원 수준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죠.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합니다. 한 번 사면 팔지 않아. 그리고 싸졌을 때 더 사라고 하는 어떤 굳건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스피니치 핸드라고 하거든요. 시금치 손. 좀만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손이 나가고, 좀만 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되나 하고 손이 나가는 분들을 스피니치 핸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 스피니치 핸드였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았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이 스피니치 핸드예요. 그런 것 때문에 팔죠. 근데 가격이 더 올라요, 보통. 그러면은 포모가 찾아오죠. Fear of missing out. 그때 손이 또 나가죠, 스피니치 핸드 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나서 막 손이 나가요. 아, 나 잘못 팔았네 하면서. 근데 그러면 떨어져요. 참 웃기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핸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돈을 법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금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처음으로 금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 금 가격이 $700 수준이었는데요. 금 ETF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거래가 시작되고 8년째 되는 해에 금 가격이 $2,400까지 3.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슷한 공식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도 2024년 1월에 처음 ETF가 출시가 됐죠. 그때 당시 가격이 46,000달러였습니다. 금 ETF처럼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3.5배가 오른다면 46,000달러에서 3배만 올라도 15만 달러 이상 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사실상 뭐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거죠. 그럼 15만 달러면은 원화 기준으로 2억 정도 되겠죠. 앞으로 여기에서 2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이 700불에서 2,400불까지 3.5배 오르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46,000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한 3개월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 확장성을 생각하면, 게다가 이제 금 시총 대비해서 비트코인 시총이 훨씬 작잖아요. 금 시총은 지금 14조 달러 가까이 되고요. 비트코인 시총은 이제 1조 달러를 막 넘었어요. 금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이제 ETF가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금보다 급격하게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7년까지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년, 2년 안에 15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가는 거는 저는 보수적으로 상당히 메이크 센스한 접근으로 보고요. 그거는 이번 사이클에 한해서입니다. 4월 달에 반감기가 오거든요. 그 뒤에 보통 한 18개월 정도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반 정도까지 랠리가 펼쳐져요.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횡보합니다. 반감기가 지나면.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랠리가 펼쳐지는 게 이제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제 패턴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 ETF의 케이스를 여기에 접목을 해보면 앞으로 한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동안은 조금 횡보 및 등락을 하다가 그 1년 동안은 랠리가 펼쳐져서 15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이렇게까지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감기가 또 4년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가격이 업앤다운을 거쳐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종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1비트코인의 10억도 저는 뭐 전혀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역시 적립식 매수입니다. 무지성으로 사는 거죠. 주기와 금액을 정해놓고 그만큼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까먹고 있는 게 사실상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재미없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다가 저는 섞어보셨으면 하는 거는 저점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자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모으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급락할 때. 그럴 때 한번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적립식 매수와 더불어서 그런 좋은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섞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립식 매수 주기는 저는 월 단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재미 요소인데 비트코인의 가장 최소 단위인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00원, 1,000원, 100원, 1원 이렇게 있듯이 이제 비트코인도 1비트코인이 쪼개져가지고 1억분의 1비트코인은 1사토시라고 부릅니다.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니까 1사토시는 1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5,000원을 아끼면 5,000사토시를 살 수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한 10억 원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되면은 이게 1사토시가 10원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10,000원을 들여가지고 10,000사토시를 사면 얘가 10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10,000원 아껴가지고 비트코인 사면 10,000사토시 사면 이게 앞으로 10만 원이 되는데 안 사?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000원씩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현금을 같이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모이면은 이걸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과열돼가지고 막 오르다가 급락하는 날, 또는 어떤 안 좋은 뉴스가 터져가지고 급락하는 날, 그럴 때 한번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것도 섞어가지고 이제 재밌게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애플 주식을 만약에 2001년도에 IT 버블, 닷컴 버블이 이제 막 시작되고 정점으로 가던 그때 애플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1,000%. 그러니까 1억 원을 만약에 그때 나 애플이 정말 앞으로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투자했으면 지금 110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플 주식을 2001년도에 샀으면 2002년도에 마이너스 몇십 프로, 2003년도에 마이너스 몇십 프로, 그렇게 5년 동안 계속해서 내 계좌가 녹고 있는 거를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아마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금치손인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팔 거예요. 근데 2005년인가 6년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몇십 퍼센트 상승을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도 타이밍이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아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설정해 놓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타를 치실 거면은 당연히 매도 타이밍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투자는
단타를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투자할 거면 1억 원이 110억 원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매도 타이밍 같은 거는 잡으면 안 됐죠, 사실상.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말고 어떤 우량 자산을 발견했으면, 이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관심이 늘어날 어떤 자산임을 알게 됐으면 구글 트렌드 쳐봐요. 구글 트렌드 쳐보고 20년 그래프로 봐서 이게 이렇게 늘고 있나? 안 꺾이고 늘고 있나? 물론 이제 변동은 약간 있겠지만 이렇게 늘고 있나를 봐요. 일단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런 수준이지 구글 트렌드가 이렇게 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초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중화가 되기 전에 어떤 전 단계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될 거다. 그게 있다면 지금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동안 비트코인을 그냥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또 필요한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도 타이밍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앞으로 살다가 뭐 정말 큰 지출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지출을 하겠죠. 그런 게 바로 비트코인이 돈인 이유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돈인 이유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뭔가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계속 예금처럼 돈을 저축을 하다가 필요한 지출이 생겼을 때 이거를 팔아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죠. 부동산은 엄청난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금도 사실상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을 제가 금덩이를 갖고 있다가, 물론 원하면 팔 수는 있겠지만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제가 원할 때 환금성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금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제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에 딱 로그인 해가지고 팔면 바로 팔리니까 현금이 바로 제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제가 원하는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진짜 이 돈의 속도, 그게 비트코인이 엄청 빨라요. 금이나 뭐 부동산하고 비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돈인 거예요. 게다가 아주 건전한 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이거 정말 좋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ETF죠.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 ETF가, 현물 기반 ETF가 출시돼서 거래가 된 게 거래일 기준으로 2달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동안 250억 달러 정도 되는 큰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ETF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건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ETF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나올 조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 영국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ETN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고 뉴스가 나왔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금감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미국 SEC 가서 ETF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뭐 MZ세대를 벗어나서 기성세대로 확산되는 이 움직임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ETF 때문에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들로 쭉 번지면 비트코인의 어떤 접근성이 그만큼 전 세계로 퍼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고 수요도 그만큼 ETF를 통해서 늘어나는 그런 어떤 좋은 형국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굉장히 큰 변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투기 수단으로 그냥 이 MZ세대들의 어떤 장난감, 투기를 위한 어떤 놀이수단으로 그냥 쓰일 때는 기준금리가 낮을 때 굉장히 유리했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굉장히 유리했죠. 근데 저는 기준금리가 높은 게 오히려 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5.5%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나 유지될 거냐, 저는 굉장히 오래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내려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으면 급격하게 뭐 옛날처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를 지금 이제 2.5%가 아니라 3, 4% 정도로 높여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다. 그동안 사실 제로금리가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지, 한 3, 4%의 중립금리에서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정상이다. 그러니까 5.5%에서 뭐 앞으로 조금 내려서 5.25, 5, 4.5 이렇게 가다가 또 경기가 너무 화랑이 되면 또 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같이 100년 후를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그 밸류에이션을 땡겨와서 미리 선반영하는 투자는 좀 위험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든 자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대표 IT 기업들만 주식이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요. S&P 500 지수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7종목이 거의 S&P 500 지수를 뭐 끌고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그냥 뭐 전국 부동산 가격이 모두 올라가는 시기는 끝났잖아요. 아주 선별적으로 아주 우량자산만 가격이 올라가고 자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중립금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이제 정말 갈놈 갈 시대가 펼쳐졌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갈놈갈이에요. 특히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고 가장 많은 네트워크,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형성을 해놨고 2등, 3등이 따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현상이 비트코인이 이미 지난 14년 동안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시가총액 1위를 다른 암호화폐한테 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공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 비트코인이 갈놈갈이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한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만 다른 암호화폐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암호화폐랑만 비교할 게 아니라 돈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먼저 금이나 귀금속 같은 원래 법정화폐 전에 돈의 역할을 했던 그런 희소한 자산들과 희소한 귀금속들과 먼저 아웃퍼폼 경쟁을 펼칠 거예요. 뭐가 더 우수한 자산이냐. 근데 비트코인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달러와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달러, 정확히 말하면 달러 채권, 국채, 이제 선진국들이 발행한 국채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뭐가 더 안전자산이냐. 국채금리, 국채는 정말 안정적으로 무위험 수익을 10년, 20년 동안 나한테 가져다주는 투자 수단인데 그거보다 비트코인이 더 오히려 아웃퍼폼할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넓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는 이제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올해가 될 거다라고 굉장히 큰 호재죠. KB국민은행이 매년 부자 리포트를 발행을 하거든요. 2023년 부자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10억 이상 자산가들을 그 KB국민은행 리포트에서는 부자로 정의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산 규모 10억 이상 분들은 향후 3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을 자산의 1위로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2위로는 해외 주식을 꼽았고 3위로 금과 귀금속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귀금속이 원래는 5위권 밖에 있었는데 2023년 부자 리포트에 3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고금리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자산 가격이 기존 제로금리였을 때 대비해서 형성될지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금과 귀금속을 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형체가 없고 만질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굉장히 똑같은 성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주 직관적으로 깨달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소하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 전 세계적으로 또는 뭐 세대를 아우러서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부자들, 기성세대들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이제 가치를 정말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비트코인을 저축의 개념으로서 투자하는 거는 투자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고민할 시간을 정말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좋더라고요. 일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뭐 가정이 있고 한데 나머지 시간 막 쪼개가지고 투자 공부해야 되고 막 차트도 공부해야 되고 이거 팔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사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비트코인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돈이 가지고 있는 선순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의 이런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보세요.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비트코인 한번 사보시고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